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에 대한 미국이 관세 협상 잘 마무리가 됐다,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한국도 그러면은 한미 FTA 체결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 무거웠던 종목이 이제 기아랑 같이 한 8%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이 스탠스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현대차를 바라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당연히 뻔한 얘기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냥 기사만 가지고 와서 몇 번 읽어주고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체크를 해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까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보고 계신 만큼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거의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갑작스럽게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영업이익은 약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적정 컨센에 맞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를 할 거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관세에 대한 여파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은 감소할 수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크게 밀리거나 우려감이 형성이 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무난하게 잘 지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16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피크아웃이랑 캐즘이랑 이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한눈에 편하게 진짜 쉽게 이해를 한 번에 시켜드리면은, 피크아웃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고점 때려맞고 그 다음에 대한 성장성, 여기 이상은 안 된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은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피크아웃입니다. 지금이 성장의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점을 찍으면 뭐만 남았어요? 이거보다는 실적이 안 좋을 것만 남았다. 단발성으로 쭉 올라갔다가 피크아웃 찍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코로나 때 백신 유통하던 기업들, 이때 어마무시하게 돈을 쓸어 담았잖아요.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때 반짝 코로나 때문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상의 팬데믹 현상이 만들어질 만한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이상 그 실적을 이기긴 어렵겠죠, 지금 당장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피크아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캐즘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캐즘이 뭐냐?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잠깐 정체돼서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지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 산업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잠깐 일시적인 정체, 요 구간을 캐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구간,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은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보통 이제 2015년도 이때부터 처음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요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2018년도 요때부터 전기차가 보급이 좀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성장을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을 하다가 2021년도에 가장 전년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연도로 넘어갈 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전년도 대비 성장이 한 60% 정도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가파른 성장 한 160% 정도 성장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꾸준하게 지금 1년 차에는 전년 대비해서 10% 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년 차에서는 전년도 대비 그래도 성장을 했지만 작년에 성장했지만 그 성장 속도를 더 끌어서 30% 전년도 대비 성장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40%죠. 그리고 3년 차에는 전년도 대비 40% 성장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요게 전년도 대비해서 10%, 30%, 40%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건 또 80% 성장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고성장 산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4년차로 넘어갔을 때 앞전의 성장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0% 정도 성장을 했대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했지만 거기에 수치보다 더 잘 나왔지만 이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캐즘 현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성장 속도가 추이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5년 차이나 뭐 10%, 요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치면은 이번에는 6년 차가 넘어갈 때 예를 들면은 요 구간에서 전년도에 워낙 이제 성장률이 많이 꺾여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 15%만 나온다 하더라도 캐즘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7년 차에는 20%, 8년 차에는 30% 다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에 대한 속도를 이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요게 캐즘 돌파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고, 캐즘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사이클이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기차 수출이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대미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대미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현지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를 또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28년도까지 미국에다가 31조를 투자하겠다, 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결국 뭐예요? 미국에다가 돈을 써라. 그러면 관세를 내지 않게끔 해주겠다. 너네들이 돈을 쓰면 내가 관세를 뺏어 오는 것보다 일자리 지역 창출이라든지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되는 거를 원한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세법 개정안이 이제 대통령 승인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자동차가, 그리고 현지에서 조립을 해야지만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CKD 방식으로 해서 현지에다가 보내고 거기서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려고 첫 번째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31조, 그 전에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려고 하는, 미국에 수출 안 하고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감이 있게 잘 잡힌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지금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가 끝나고 나서 비용 지출이 끝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잘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이번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기 때문에 정부가 잘 얘기만 하면은 협상은
크게 무난하게 잘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던 현대차가 오늘은 약간 쉬고 있지만 중요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24일선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 지금 마지막으로 301선 라인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30만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힘차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관세 협상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바로 뚫을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25만원까지 바로 갈 거고, 좀 조정이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30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보유자분들은 지금 약간 어제 급등 나오고 지금 쉰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얘네들 안 나갔습니다. 얘네들 안 나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구간에 돌파를 하고 있는 준비,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 물량들을 던지기 위해서는 더 끌어올린 다음에 거래량 터질 때 던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좀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주주분들은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전략으로 해서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30만원까지 갔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를 기점으로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온 영상들도 많이 체크해 보시고 추가 정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 제공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아직 좋은 종목을 못 잡으신 분들은 신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